재난 대응 드론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 구조자가 구조 요청을 보낼 때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자가 본인의 정보를 텍스트 정보로도 줍니다. 이 드론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김현우 교수입니다. 재난 대응 드론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자. 드론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구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실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소형이고 그래서 사람이 가기에는 좀 위험한 장소들에 빠르게 대응해서 들어가서 상황을 살필 수 있고요. 또한 아주 높은 곳이나 사람이 닿기 어려운 그런 곳에도 드론이 접근을 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장소의 안에 구조를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경로로 구조자들이 이 구조자들을 이동시키고 어떤 경로가 최적이고 어떤 경로에는 위험이 도사리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션 같은 경우는 이 구조자가 보낸 다양한 구조 정보, 본인에 대한 구조 요청 정보를 받아서 드론이 그 공간을 탐색하면서 이 구조 요청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이미지 단서가 주어지고요. 이거를 문자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 유사한 공간, 이 공간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사진 사이에 빨간색과 초록색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두 개가 아주 잘 매칭이 되면 이런 랜드마크 사이에 선을 그려서 매칭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 단서, 이 구조자가 본인이 여기 있으니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왼쪽에 보이는 드론 영상 속에서 동일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얀 점들이 중요한 점들이고요. 이렇게 파란색 라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제로 매칭되는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장소가 이 구조자의 장소이다 라고 판단하는 영상입니다. 다른 예시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드론이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서 매칭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사진과 영상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임을 잘 판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자가 구조 요청을 보낼 때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자가 본인의 정보를 텍스트 정보로도 줍니다. 가령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 구조자가 본인은 아내와 아이와 같이 있고 본인은 검정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자들을 AI의 간단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해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내이니까 여성, 그리고 아이는 아이, 그리고 이 구조자가 남성이고 검정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속에서 지금 이 구조자가 남성이고 상의는 검은색, 하의는 파란색을 입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실 이 옷 색깔을 판단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도 아직까지는 많이 틀리는 편이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검정색 하인지 파란색 하인지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는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는 빛의 밝기가 아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에서 특정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 있는 전체 요 구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 수 세는 거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태스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을 하였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영상 속에 사람, 그리고 남자, 그리고 아이, 그리고 여성, 성인 여성 이렇게 잘 카운트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고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정확하게 카운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에서 보거나 드론이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올 때 또 중복해서 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요 구조자들이 존재하는 방의 이름을 맞추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의 명칭을 추정하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스터나 이런 입간판들에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런 글자들은 방의 이름이지 않겠죠. 장소와 관련 없는 텍스트 정보들은 제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글 인식하는 알고리즘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뭐 이렇게 제1 보건심 이렇게 인식이 됐다 그러면 보건실이겠죠. 그래서 후처리를 통해서 방의 이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들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지금 드론이 날아가면서 지금 입간판이나 포스터에 있는 글자들도 많이 인식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무시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행복 상담소라고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쳐졌는데 초록색은 인식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상 안에 frame answer 이렇게 해서 행복 상담소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제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카메라도 돌리고 해서 영상을 파악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문 위에 붙어 있는 행복 상담소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방 이름 맞추는 게 되게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고 간단하지만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쓰여 있는 게 방 이름인지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벽면에 붙어 있었고 지금은 문 위에 붙어 있었는데 사실 문 위에도 다른 글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벽면에도 다른 글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AI 알고리즘들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 드론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권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론이 도심에서도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알고리즘들과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이 제거가 돼서 좀 더 다양한 드론들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택배를 주고받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데요. 드론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택배를 배달해 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아마존에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배송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드론이 저희 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난 대응, 물류 배송, 그 다음에 관광지나 이런 데서의 영상 촬영 등 여러 가지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AI를 개발을 해서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